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살펴보고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꼼꼼하게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찼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와 약세장을 딛고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간밤 미증시 고용지표 부진함에 따라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의 가장 큰 오름폭, 기술주 강세로 테슬라도 10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미국 CPI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은 호재에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미증시 훈풍으로 오늘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고점 높여갔습니다. 어제 대비 1.16% 오르면서 2,641포인트 선으로 여는 고점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기분 좋게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상과 함께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오늘로 5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는데요. 두 주체 모두 제조업과 전기전자 순으로 담았고 종목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로 동일한 순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나 홀로 8천억 원가량 팔자세를 시연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내내 플러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대비 0.87% 오르면서 883포인트 선으로 거래 끝이 됐고요. 수급과 함께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도 코스피와 동일하고 약세장이었던 어제와 비교해서 모든 주체 손바꿈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 들어왔고요. 두 주체 모두 의료 정밀 기계 업종에서 가장 크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2천억 원가량 물량 출회를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으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 쏠리면서 원화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보다 무려 12원 20전 급락하면서 1,291원 50전으로 3거래일째 약세이고 지난 3월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 주말 앞두고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브리핑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장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자체가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서 굉장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장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어느 정도 나와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다음 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5월의 디폴트 이슈가 끝난 이후에 이제 6월에
우리가 여기에서 굵직한 이슈가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FOMC가 될 수가 있겠죠. 이 FOMC 이슈가 끝난 이후에 지수는 미국 지수, 중국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까지 연착륙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FOMC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흐름을 이번 주에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시장의 하락을 딛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죠.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집중되는 흐름, 우리가 다음 주 FOMC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점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하는 점은 다음 주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뭐 오늘 시장에서 강세가 나왔던 에코프로 이하 전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이번 주 초 그리고 저번 주에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올라왔던 OLED나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서 추가 강세가 나올 것이냐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던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뭐 에코프로가 80만 원대까지 강한 상승 이후에 꽤 많이 눌렸죠. 50만 원대까지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회복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 단순히 에코프로 대형주로만 강한 흐름이 어느 정도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외에도 이런 충전 관련주와 그 외에 뭐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이전 같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대형주 위주의 수급 집중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보다는 어느 정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소형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가장 큰 호재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신규 로 함께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테슬라 충전망에 합류해서 같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이 이슈가 되면서 앞으로의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흐름은 여기서 바로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최근 테슬라가 굉장히 강했죠. 10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형 완성차주들의 합류 그리고 테슬라에서의 10거래일 연속적인 상승되는 흐름 이 흐름을 봤을 때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추가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죠. 테슬라 모델 3가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 이슈가 굉장히 예전부터 핫해왔는데 이런 보조금을 전액 앞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이 모델 3가 미국 이런 보조금 지원 제도에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유럽 시장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가 굉장히 꽉 잡고 있지만 유럽 시장, 그 외에 중국 시장과 그 외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출이 조금 더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지만 테슬라가 유럽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스페인 시장에 공장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큰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고, 이런 전기차주들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흐름까지 지금은 함께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수요일 17% 강세 이후에 오늘로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윗골이 달며 응봉 마감되긴 했지만 이 테슬라가 간밤에도 10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모델3의 보조금 혜택 부분, 또 유럽 시장 공략과 사이버 트럭 투자, 그리고 충전소 부분 재료까지 짚어드렸고요. 2차 전지 대형주와 함께 중소형주까지도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꿈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가님은 전략주기도 네, 하던. 네. 전략주로 꿈비를 자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박스권 라인에서 우리가 강한 상승 흐름 나올 것이다 라고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또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후에 눌렸지만 이 흐름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최근 이슈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뭐 네. 중국 광동성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은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출산 장려책을 앞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성을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내보였는데요. 여기 이 정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출생률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어서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에 우선 혜택을 굉장히 크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에 공급했던 주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겠다라는 점, 그리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큰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들과 함께 중국에서 이런 큰 이슈와 함께 국내에서도 추가로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과 함께 오늘 출산주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있어서 금요일 시장이지만 20%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늘리면서 어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5월 22일에 큰 거래량, 이 거래대금을 충분히 절반 이상 나오는 거래대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절반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조금은 애매한 거래대금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이 라인에서 다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진입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시책에 관련된,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꿈비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제로투세븐이나 그 외 보령 메디앙스 같은 기존의 저출산 관련된 종목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기다. 기술적인 위치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진입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이기도 한 꿈비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주 전반 훈풍 불었는데요.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 윗골을 달며 6% 강세 마감됐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첫 출연 때부터 이런 정부 정책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유효하다 줄곧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관련 재료로 중국 광둥성 출산 장려책 시행 부분과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특징주도 마지막으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는 나노브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보안주들 중에서는 나노브릭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닌데요. 이 나노브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브릭은 신소재를 기존에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런 신소재,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를 통해서 높은 기술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특례 상장을 2019년도에 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산화에 성공한 첨단 보안 소재인 자기색 가변 소재를 이용한 위조 방지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꾸준히 보안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보안 패키지 엠팩, 이 제품군들이 위조 방지, 정품 인증에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이런 전자제품 이외에도 의약품, 식음료 제품 등에서 위조 방지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위조 방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조 방지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보안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것도 정부 정책의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 정책 이슈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이제 정부에서 사이버 안보법을 공식화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이런 사이버 안보법이 공식화된다라고 한다면 국가 보안 전략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런 사이버 안보를 통해 더욱더 안보 그리고 이런 보안들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점이 이슈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보안주 그리고 그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에 관련된 보안주들이 중소형주들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대형주들은 오늘은 잠잠한 흐름이 나왔지만 이 정부 정책된 관련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이런 보안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일단 한번 저점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총이 1,000억 원대, 1,500원대, 그 이하에 있는 굉장히 적은 시총의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접근을 하셨다가 단기로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슈로 이제 나노브릭을 가지고 왔지만 이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 양자암호주들과 함께 정부 시책에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말씀드렸던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저점에서 1,500원대 올해 초반에서는 지속적으로 행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 중기 흐름을 보시면 이제 3,000원대까지 강한 상승 흐름, 거래 대금이 높은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이슈가 터지면서 어제 오늘 거래 대금을 늘려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보안주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더 이슈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안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입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보안 관련주 나노브릭이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꿈비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이런 사이버 안보법 공식화 주목받으면서 보안주 전반 상승과 함께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 나오는 점 기대해보자고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은 주제로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주 이런 강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번 주에 이런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바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제당과 한일사료 이 두 가지죠. 기존에 뭐 추천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저번 주 횡보하고 있던 구간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뭐 어제 오늘 이번 주에 매우 강력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를 함께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매수했던 설탕 관련주 대한제당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50% 가까이 육박한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 이런 디폴트 이후에 거시적인 부분 상승 요인은 끝났지만 테마 뉴스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여력 있다 의견 주셨고 오늘 장중 8% 상승세 마감도 3%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대한제당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개별적인 흐름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곡물가와 함께 설탕가들의 이런 선물가가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매수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왔죠. 그 이후에도 다시 눌리는 흐름 나온 이후에 여러 차례 다시 이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단기 박스권 매매로서 충분히 다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런 3,000원대, 3,500원대 이 라인에서 지지가 된 이후에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네.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 나왔죠. 이 강한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제 수익권에서 다시 매도 이후에 오늘 또 한번 다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이슈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매수를 통해서 수익권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위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통해서 단기로는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좀 더 상승할 구간도 남아있다. 4,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우리 증시 상황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한제당과 같은 개별 이슈들의 종목분들은 언제라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바닥권,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 이 라인을 다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권으로 그때 돌파 매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3,500원대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단기로 매매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이런 개별 테마성 이슈 받으면서 수익 실현 대응법 전략 주셨고요. 3,500원 지지 나온다면 단기로도 전략 유효하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4일에 매수했던 사료 관련주 한일사료입니다. 5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런 우크라이나 댐붕괴 이슈로 어제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이슈 받으면서 한 번씩 튀어오르네요. 한일사료도 뭐 비슷한 네.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개별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흑해 곡물 이슈 이런 이슈 관련해서 봉쇄가 되느냐 아니면 수출길이 열리느냐라는 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이슈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제공 관련된 종목분들과 함께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눌림에 있어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터질 때마다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이제 4월 때부터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또 다시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이런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돌파 이후에 강하게 추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이런 상하 움직임을 보면서 단기로만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이런 FOMC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금리가 동결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도 주도 섹터가 움직이면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개별 이슈주들은 아무래도 좀 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식량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흐름을 보시고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짧게 접근하는 전략 아직 유효하다라는 점, 여기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런 7,000원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잘라가는 전략, 이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큰 리스크 없이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사료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시세보다는 단기로 수익 실현 올라왔을 때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입니다. AI 의료 관련주이고 꿈비와 마찬가지로 정보 정책 관련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터치 이후에 추세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이 됐는데요. 추세 이탈 없다면 보유 의견 드렸거든요.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강한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죠.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3,000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유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재상승이 나왔죠. 이 AI 관련된 의료주들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심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정보가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된 이후에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고 다시 이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인, 4,300원대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을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승 추세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기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과열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흐름,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서 보유 라인은 우리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 수익권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단기 라인이 모두 정배열에서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쉬운 방법, 바로 5일선 매매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5일선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일주일간의 작은 흐름이 갑자기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5일선에서 큰 거래량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신규로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흐름으로는 물량을 축소하고 보시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뭐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자면 3,700원대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재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5일선 이 라인이 큰 거래량과 함께 이탈이 나오는지 이 여부를 보시고 꾸준히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상정보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단기로 보신다면 5일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밀린다면 신규 매수 유효하고 보유자라면 물량 축소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인데요. 추세 지키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종가 기준 거의 5% 가까이 밀렸고 이후에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하반기 전망 좋게 봐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이 YG 관련된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눌렸습니다. 네. 이제 YG 엔터가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YG 플러스도 함께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하이브나 그 외에 상위에 있는 엔터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재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YG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기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중기 라인은 지키면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거래대금이 크지 않게 어느 정도 짧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지지 라인 6,000원대 지지 라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기회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단기 눌림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단기 눌림 매수의 기회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보유 전략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입니다. 반도체 OLED 관련주이고요. 지난주 AS 때 이런 추가 매수 전략도 눌림 나온다면 유효하다 전망 좋게 봐주셨습니다. AS와 함께 전문가님께서 아까 이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했다 말해주셨는데 그럼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아닌 부분일까요? 네.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도 섹터라고 어느 정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국내 코스피 200의 대형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네. 주로 2차 전지주들로만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강할 때는 반도체주들로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하나의 섹터로 집중적으로 자금이 몰릴 때 이때 주도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그렇죠. 거래 대금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네. 섹터들에 있어서도 반도체 쪽으로도 이번 주 시장 초반에 흐름이 나왔고, 그 외에 이번 주 말에 보면은 오히려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도 섹터가 어느 하나가 지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도 함께 나오면서 그 섹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주로 뭐 2차 전지를 예로 들게 된다면 에코프로 그리고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로만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섹터들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별 대형주들이 호재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한쪽으로 한 섹터로 집중되는 흐름이 1주에서 2주 이상 지속되고 상승 추세 흐름이 연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도 섹터가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이 주도 섹터를 우리가 어떤 쪽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자금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뭐 반도체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두 가지가 강한 흐름이 앞으로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어서 OLED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제약주들은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파이프라인 그리고 네. 신규 약품들 이런 이슈들이 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 감산과 비슷한 이슈로서 OLED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섹터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주 그리고 하반기 전망을 어느 정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 섹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 가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 거래 대금이 크지 않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겠고, 네. 한 가지 섹터로 올라가는 흐름 나오다가 우리가 이번 상반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주도 섹터 하나에서 꾸준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돌아가면서.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맞아. 이번 주 초반에는 왔다 갔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초반에는 뭐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도 모를 정도로 상승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흐름에서는 2차 전지가 또 2차 올라왔고. 전지가 굉장히 강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게 된다면, 네. 이런 주도 섹터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 섹터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별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일사료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가 전처럼 상한가 나오고 그 이후에 15%, 20% 올라가는 추가 갭상승까지 노리는 이런 강한 시세를 보는 것보다는 네. 이런 중소형주들 개별 이슈 종목분들은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있고 단기로 네. 짧은 시세 5%, 10% 그리고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당일 15% 정도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X 세미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히 얘기가 네. 나왔는데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있을 수 반도체 분야 그리고 OLED 관련해서도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뭐 단기 라인에서 눌림 나온 이후에 다시 추세 전환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보긴 힘들지만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단기 박스권 흐름이 어느 정도 다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11만 7천 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죠. 이 라인대를 거래량이 늘려나가면서 이 라인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통해서 네. 수익권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 부분 자세히 체크해드렸고요. 그리고 LX 세미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AS는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5일에 매수했던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제약주, 임상 이런 파이프라인 소개해드렸고요. 매수 후에는 조금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암 학회 이슈 이후에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이제 상승을 끌었던 것들이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강한 흐름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런 제약주들,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페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위탁 판매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올라간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런 코로나 종식 흐름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눌리는 흐름, 바닥권에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제약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회사를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시총 상위 5개 그룹주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회사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후에 제약주주들 전반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지지 라인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거래대금 줄이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중형주, 대형주들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흐름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런 흐름은 예상이 되겠지만 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매출을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라인 네.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대금 없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보여지고요. 이탈 여부는 2만 1,000원대 여기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할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 2주 박스권 이후에 이런 매출 증대 부분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였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송가람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은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SK하이닉스와 이런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에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은 아직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들이 하반기 강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중소형주들이 먼저 상승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 반도체주들을 지금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네. 이런 재고 문제 외에도 가격 분야라든지 이런 수지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훨씬 앞으로 유망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충분히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들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은 높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장비주들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있어서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후공정 관련돼서 장비주들도 어느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고점이 나왔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은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5,000원대 라인에서 두 차례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 이후에 단기로 어느 정도 눌린 흐름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 박스권 라인을 어느 정도 상단에 터치를 하면서 이 라인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5% 이상 수익권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 전환되는 거래대금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흐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대형주 상승에 비해서 중소형주 아직 시세 나오지 않았다. 저평가 수혜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정보를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번 주 주제와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주들 중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충분히 접근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군들과 함께 하반기 주도 섹터 어떤 섹터가 있을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뭐 저번 주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이시라면 다 보셨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 가격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네.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라는 점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을 장기로 스윙주를 보시는 분들 모두 오셔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시고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 예상되는 개별주 소개와 하반기 주도 섹터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